추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 PPT 자료는 이제 끝이 났고요.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올려주신 질문들을 볼게요. 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이 변화된 것을 보고 계획하는 것은 당연히 뭐 맞으시는 얘기고요. 7시간을 자는 게 힘드시다면 당연히 나눠서 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50년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평균적으로 8시간을 자는 게 당연히 가장 건강 관리에 좋다고 해요. 사람에 따라 1시간의 오차가 있어서 7시간에서 9시간 사이를 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면 시간 관리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만약에 수면 시간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면 쪼개서라도 주무시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호흡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잠을 중간중간에 채우세요. 중간중간 낮잠이나 이렇게 짧게 자는 것도 결국 시각 자극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는 70%는 시각 자극이에요. 뇌가 가장 민감하게 하는 것이 시각 자극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주는 건 의식적으로 내 몸이 스트레스 덜 받는 거에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소리까지 작아지면, 듣는 소리까지 없으면 내 뇌가 생각하는 건 얘가 지금 나보고 몸을 회복시키라는 얘기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조용한 곳에서, 아니면 아예 익숙해서 너무 방해가 되지 않는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가만히 호흡을 하시면서 명상을 하시는 게, 아니면 잠을 잠깐 자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요소요. 잠시만요. 여섯 번째 요소가 뭐였냐면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뭐 새로운 기준을 세운다는 게 이렇게 큰 그거보다 이렇게 지난 3달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드린 그 여섯 번째 요소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뭐 월간 계획이라든지 분기별 계획이라든지 한 번 더 수정을 하시기를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페이지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간 계획 수정하고 월간 계획 수정하고 하는 것들, 또 트렌드를 좀 기다리고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하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게 요 얘기였고요. 그다음 질문은 오늘도 다 퍼주리라 눈에 불을 켜는 민코. 네, 저는 항상 뭐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아는 걸 최대한 다 전해드리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음. 계획하는 질문할 때 매일 큰 변화 없이 비슷하게 계획하게 되는데 생활 패턴에 너무 모험 요소가 없으신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본 것에 대한 도전도 한 달에 한두 가지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 해본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못 먹어보던 음식을 만들어 본다든지, 뭔가 이렇게 나를 자극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조금 있으면 더 좋으실 것 같고, 이현님 같은 경우는 요새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죠. 지금 대구에서 밖에 나오시지 못하고 힘드시겠군요. 자, 성과를 내라고 하셨는데 아주 작은 것이라 상관없을까요? 작은 성과를 냈던 경험이 뭔가하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상담을 했던 분들 중에 가장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오늘 이걸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자기 얘기하면 알 텐데 일단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기 생활 패턴이 힘드셨어요. 주변에 누가 많이 아프기도 하고 뭐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드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은 너무너무 막 이거저걸 다 잘하는데 자기는 못하고 지치기만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목표로 세우려고 말씀드렸냐면, 아침에 이불 개기, 샤워하기, 아침밥 먹기, 이런 것을 투두 리스트에 쓰셔서 직접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세요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무언가를 내가 잘 해냈구나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작게 내려가면 하루에 3끼 먹기, 이불 개기, 이런 것들 다 가능한 성과에 들어갑니다. 그게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때는요, 심지어. 그렇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분야의 책 10페이지 읽기, 원하는 분야의 책 관련돼서 포스팅하기, 블로그 포스팅,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다 작은 성과에 해당하겠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내가 정말 내 성과로 생각하고 체크하시는 게 작은 성과를 내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와닿았던 얘기, 성과를 낸다는 것이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목표 자체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 목표를 잘게 쪼개야 됩니다. 1년짜리 목표가 너무 크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도미노거든요. 적이 긴 게 정말 엄청난 도미노라고 해도, 자연의 법칙은 뭐냐면, 도미노의 법칙에서 말하는 자연의 법칙은 뒤에 있는 도미노보다 앞에 있는 도미노가 그 높이와 너비가 4분의 1에만 해당하면 뒤에 있는 도미노가 넘어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mm짜리 도미노를 넘기기 시작해도 계속 뒤로 넘어가서
이게 쭉 넘어가서 엄청난 것을 넘기려면 결과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조그만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수수료 같은 님 분은 인제 그런 아마 기본적으로 항상 관심이 있으신 분야가 그런 부동산에 임장하고 뭐 그런 투자하는 분야셨다라고 하면 이미 성과를 내고 있으실 테고, 거기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손해도 발생 못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들도 하나의 성과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목표들을 세우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루를 쪼개서 작은 성취를 성취한다. 당연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작아져 있다라고 하면, 자신이 없다는 표현을 말고 작아져 있다라고 하면 가능한 한 작은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게 분명히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어 이 브랜든 버처드죠. 네. 브랜든 버처드의 교육을 받고 어떤 점이 바뀌었냐. 브랜든 버처드는 일단 에너지가 굉장히 넘칩니다. 저는 그래서 브랜든 버처드를 흉내를 내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든 제가 가진 에너지를 다 쏟아드리려고 애를 써요. 이 강연을 하건 코칭을 하건 뭘 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속에서 만들어내서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듣고 열정이 생기고 마음에 자극을 받게 하겠다는 게 제가 의식적으로 브랜든에게 배운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자기계발 강사님들과 다른 점이라고 할까요? 일단 브랜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를 많이 합니다. 삶의 목표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가치를 세상에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을 낸다는 게 먼저.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인제 자기계발 강연이라고 하면 한국 시장에서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영어나 언어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툴들을 배운다는 측면의 내용들이 많은데요. 브랜드는 실제로 그런 툴을 자기도 쓰긴 하지만 자기가 "이런 툴을 씁니다."까지는 얘기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냥 사람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사람이 돼야 그다음에 그 도구들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생산성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 관리하고 그 위에 마음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받쳐지지 않으면 생산성 관리가 되지 않아요. 내 에너지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올라올까요? 아니, 목표가 달성이 돼요.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나서 그다음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표를 실행하다 에너지가 딸리거나 일으키면서 일상을 돌리고 싶을 때 하는 게 있어요? 음 에너지 항상 딸리죠. 저도 욕심이 너무 많아서 에너지는 항상 딸립니다. 그래서 일상이 무너져서 다시 일상을 돌리고 싶을 때 하시는 것. 네. 결과적으로 그때 저도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커피를 끊기로 했어요. 제가 커피를 엄청 많이 마시는 편이었는데 2시 이후에는 먹지 않았지만 그 아침 시간에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든 제 추가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커피를 끊으려고 애를 써서 디카페인 커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한 2주 정도 에너지 쇼크가 진짜 오더라고요. 이 커피를 안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몸이 정말 "너 왜 그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간에는 정말 어느 정도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런 변화가 왔을 때 몸이 병하지 못하면 그걸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쉬는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에 수면 시간도 일부러 해서 8 시간을 늘려 보고요. 에너지 쇼크를 이기려고. 수면 시간도 늘려 보고 아니면 낮에도 그 심호흡이나 명상이나 더 자주 해 보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빨리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브랜든 버처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사람이 사실 뭐라고 해야 돼, 강성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강해서 이 스트레스에 잘 나가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강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부류의 사람이어도 언젠간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강한 사람들은 한 번 나가떨어지면 잘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자주 나가떨어지더라도 최대한 빨리 평상시로 돌아올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회복 탄력성이. 그러면 내 평상시의 회복 탄력성은 결국 얼마나 루틴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건강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는 스트레칭하고 심호흡하고 물 마시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어떻게 갖고 있냐를 돌아보고 그걸 계속 지키려고 애쓰는 것. 내 삶에 대한 성실성을 지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나 번아웃을 방지하는 것이겠군요. 쪼끔 다릅니다. 번아웃에 대한 정의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번아웃은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요. 첫 번째는 자기 삶에 대한 명료성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 관리가 안 되면 일어나는 게 번아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한 번에 일어나야지만 번아웃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한 가지라도 잘 지키면 번아웃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정말 지치고 힘들었을 때 평상시로 돌아오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의식적으로 나를 끌어올리는 습관들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이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들어야 하는데 에너지 전달이 부족한 느낌이다. 네, 당연하죠. 브랜든 버처드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그 에너지에 짓눌립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온라인으로 만나면 그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이라는 툴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이긴 하지만 사람이 가진 에너지 직접 닿으려면 당연히 만나는 게 훨씬 더 에너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수로님이 제 강의를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전해드리는 에너지만큼 온라인에서 다 전해드린다는 거는 조금 아마 시간이 한참 더 걸리지 않을까. 걸리고도 거기까지 못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작은 성취를 하기 위해 여러 항목을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지켜져서 자괴감이 든다면 항목을 줄여야 할까요? 엄격히 지켜야 할까요? 그건 자기 자신의 평가를 해보세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항목이 너무 많은 건지, 아니면 에너지 레벨이 딸려서 사실 항목이 많지 않은데 못 지키는 건지. 욕심이 많은 측면이라면 당연히 줄여보셔야죠. 일단 줄여놓고 다 달성해 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5개 목표가 있어서 5개는 못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5개는 지워버리고 10개만 해서 10개를 잘하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늘려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본인의 에너지 레벨의 문제인지 아니면 목표치가 너무 과하게 많은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거기서도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이내님을 알고 있으니까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일에 대한 개인의 스탠다드가 너무 높지 않은 거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요 한 가지 일을 할 때 얼마나 큰 결과물을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려고 애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이 대부분 어떠냐면 100 이라고 했을 때 90 까지 만들어내는 데 걸리는 시간과 90 에서 나머지 10을 해서 100 까지 가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원하는 성과가 정말 이 분야에서 100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100을 만드는데 100 이라는 시간이 든다. 근데 실제로 90 까지 만드는 데는 50의 시간밖에 안 들어요. 그게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들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예를 들면 제가 공부했던 예전에 원래 전공이 제가 토목 분야고 지반공학을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는데 그 분야에서 뭐 집안 개량한다는 이런 측면에 보면 결과적으로 모든 일들은 처음에 시작해서 90%가 달성되는데 빨리 걸리고 나머지 10%가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 10%도 또 10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그 10% 중에서 90을 가는 즉 99를 가는 데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90에서 99를 가까지 가는 시간이 나머지 1%를 완성시키는 데까지 걸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이 만들어낸 성과물이 너무 치열하게 잘 만들려고 애쓴다라고 하면 목표가 많지 않아도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쪼끔 그 뭐랄까 자기 기준을 좀 낮추는 방향이 되든 아니면 정말로 한 분야만 들이파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하루에 정말 목표 자체를 줄여서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만들어내시는데 대해서는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겠죠.